이번 산불로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진화율 0%에 머물던 대형 산불 2개도 진화 작업에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LA 대형 산불로 인명 피해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에서 약탈 행위가 늘면서 LA 치안 당국은 피해가 가장 큰 이튼과 팰리세이드 지역에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통행 금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백악관이 한국의 계엄 선포는 잘못됐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LA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에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특히 팰리세이드 산불은 LA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자연재해로 기록됐는데요. 이두연 기자가 화마가 휩쓸고 간 산불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현재 팰리세이드 산불이 휩쓸고 간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불에 탄 주택 뒤편에는 아직까지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불에 타고 무너진 주택들은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고 화마를 피하지 못한 차량은 뼈대만 남았습니다. 퍼시픽 팰리세이드의 주택가가 모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So my house burned down to the ground. The whole area was decimated. A house of over 20 years. Everything burned down to the ground. 바이든 대통령은 팰리세이드 지역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는데요. 제가 직접 본 이 현장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지난 6일 시작된 팰리세이드 산불은 LA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판명됐고 아직도 확산 중입니다. 강풍과 인력 부족 등으로 화재 진압이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Various things that happened simultaneously during this incident came together in a negative way for this community where we ran out of equipment and personnel, and getting additional help from the region was delayed by people trying to escape this fire. LA시 소방국에 따르면 팰리세이드 산불은 개인 주택 뒷마당에서 시작됐습니다. 산불 시작점을 파악한 당국은 구체적인 원인 등을 조사 중입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어제까지 진화율이 0%에 머물렀던 대형 산불 2개도 다행히 진화 작업에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바람이 잦아들면서 소방당국은 이번 주말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현재 산불 상황을 하주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불길이 잡히지 않았던 팰리세이드 산불과 이튼 산불도 조금씩 진화의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팰리세이드 산불은 현재까지 2만 1,000에이커 이상이 불에 타며 계속 확산 중인데 진화율은 8%로 증가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주택과 상업용 건물 등 5,000채 이상이 파손됐으며 5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불이 동쪽으로 확대되면서 산타모니카와 말리부 지역까지 대피령이 확대됐습니다. 이튼 산불은 현재 14,000여 에이커를 태우며 확산 중인데 진화율은 3%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불길이 윌슨산으로 옮겨붙어 TV와 라디오 송출을 위한 송신탑이 위협받았지만 소방당국은 주요 인프라에 큰 손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With so many homes and businesses lost, we are already putting plans in place to make sure that we aggressively rebuild. My office is leading the city effort to clear the way. Red tape, bureaucracy, all of it must go. 어제 발생한 케네스 산불의 경우 진화율이 35%까지 상승하며 빠르게 진압되고 있습니다. 벤추라 카운티 일부 지역에 내려졌던 대피령은 모두 해제됐습니다. 허스트 산불의 진화율은 70%, 리디아 산불은 75%를 기록하며 불길이 어느 정도 잡힌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그라나다힐스에서 아처 산불이 발생해 한때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지만 빠르게 진압하며 확산을 막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바람이 잦아든 주말 동안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 또다시 강풍이 예보되면서 산불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남가주 일대 대기질이 오늘도 최악인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기정화국에 따르면 LA 북쪽 산타클라리타에서부터 남쪽 오렌지 카운티 남부인 라구나 니겔까지
그리고 서쪽 해안 지역부터 동쪽 인랜드인 온태리오와 렌초 쿠카몬가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이 화재로 발생한 연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샌퍼난도 밸리 지역은 대기질 지수가 140에서 180 사이를 기록하며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LA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 대기질 지수도 130에서 150 사이를 기록했고 남가주 전역의 대기질 지수는 모두 100을 넘었습니다. 최악의 대기질은 최소한 내일 오후 5시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관지가 약한 어린이와 기저질환 환자들, 그리고 노약자들은 외출을 삼가고 외출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LA 산불로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명피해 증가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실종된 사람들이 많으며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LA 산불로 현재까지 최소 11명이 숨졌는데 진화되지 않은 피해 지역 조사를 할 때까지 정확한 사망자 수는 알 수 없다는 게 화재 진압 당국의 설명입니다. 산불 피해 지역에서 약탈 행위가 늘면서 이미 20여 명이 체포된 가운데 LA 치안 당국은 피해가 가장 큰 이튼과 팰리세이즈 지역에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통행 금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캐서린 바거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통행 금지 조치가 주민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지역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의 지원을 받아 8,000명의 병력을 추가로 배치해 교통 통제와 시설 보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화재 피해를 당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연방재난관리청 FEMA가 지원을 시작합니다. FEMA는 피해 주민들에게 온라인을 통해 재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히고 헬플라인인 800-621-3362번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시주택 및 주택 수리를 위한 보조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재산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저비용 대출, 그리고 개인과 사업주가 재난의 영향으로부터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타 프로그램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LA 카운티 주민에게 제공되는 연방자금은 바이든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에 대한 재난지역 선포를 승인해 제공되는 것입니다. 한편 피해 주민들은 FEMA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보험사의 피해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피해 상황을 담은 사진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산불 피해 주민들에 대한 기부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YMCA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긴급 구호 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여유가 있는 물품에 기부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전화번호 213-401-1946, 213-401-1946으로 연락하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And there are YMCAs throughout LA County that's providing free childcare for those that's affected, and also sending out supplies out or having people come and pick up items that they need. And so don't be shy. What you need. 또 파사디나 로즈볼에서도 산불 피해자를 위한 구호품 기부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화요일 유명 틱톡 스타가 시작한 무료 음식 나눔이 자발적인 구호품 기부 행렬로 이어진 겁니다. 한인타운 YMCA의 경우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말에도 운영됩니다. Every time you feel defeated, find your flow within. When you find your flow, every moment onward will become limitless. Find your flow every time. 오늘 새벽 LA 카운티 주민들에게 대피 경보가 잘못 발송됐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특정 지역이 언급되지 않은 채 대피 경보가 발령됐다는 문자가 LA 카운티 주민들에게 발송됐습니다. 어제도 LA 카운티와 샌버나디노와 리버사이드 카운티 주민들에게 경보 문자가 잘못 발송된 바 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이후 이를 무시하라는 내용의 정정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재난 상황을 악용해 호텔 숙박비와 생필품 등의 가격을 과다 청구해 폭리를 취하는 업주들이 있어 당국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상 비상사태 선포 시 호텔 객실, 임대주택, 그리고 필수품 등의 가격을 10% 이상 올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0의 벌금이나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 당국은 위반 사례를 발견할 경우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보관하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백악관이 한국의 계엄 선포는 잘못됐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확실히 북한의 도발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한국의 정치 위기가 빨리 해결되는 게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 남승무 특파원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인도태평양 관련 회견에서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충격적이었으며 그건 잘못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계엄 사태가 폭력 없이 한국 헌법에 따라 처리되길 바란다면서 한국이 더 강한 민주적 국가로 이번 사태에서 빠져나올 걸로 믿는다고 확신했습니다. 혼란을 틈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이 무엇을 할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확실히 그럴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정치 위기가 헌법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해결되는 것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도 부합한다며 한미동맹과 미국의 억제력, 결의가 강력한 만큼 북한은 이에 대해 오판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재직 시 아쉬웠던 점 중 하나로 북핵 문제를 꼽으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북한 위협을 직접 완화하지는 못했지만 군사적으로 위험에 대응하고 억제하는 데 있어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에 대해선 한미동맹을 어디로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성공을 위한 준비가 잘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미일 3국 협력이 트럼프 정부에서도 계속되길 희망한다며 3국 협력에서 멀어진다면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 약화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트럼프 측의 동맹 경시를 겨냥한 듯 동맹국 등이 미국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고 중국으로 위험 분산을 고려할까 봐 우려된다며 그것이 진짜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네, 경호처의 수장이 물러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 분위기를 배성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네, 관저 앞은 오늘도 여전히 삼엄한 분위기가 유지됐습니다. 이 관저 앞에 서 있는 대형 버스 한 대도 여전히 일주일째 입구를 굳게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해당 버스 뒤로도 이 뒤에가 잘 보이지 않을 만큼 대형 버스들 여러 대가 서 있어서 2차, 3차 저지선을 만들어 놓은 듯한 모습입니다. 관저와 맞닿은 초등학교 담장을 포함해서 관저 주변엔 원형 철조망이 설치됐습니다. 경호처가 일부 출입문에 쇠사슬까지 두른 모습도 관측됐습니다. 지금 제 뒤로 관저 인근에서 열리고 있는 이 찬반 집회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양측 모두 어제부터 밤을 새우면서 이 철야 농성에 들어갔고 또 점점 강대강 대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측이 워낙 가까이 위치해서 참석자 간에 몸싸움을 벌이거나 또 언성을 높이는 일도 자주 발생했습니다. 집회가 격렬해지면서 충돌 조짐까지 보이자 경찰이 대화 경찰을 배치한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대화 경찰이란 이 집회나 시위 등에서 관계자들과 소통하면서 갈등 완충 역할을 해주는 경찰을 말합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할수록 이 집회 참가자 수가 늘어나고 또 집회 양상도 한층 더 격렬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경찰은 관저 앞 곳곳에 이 더 많은 대화 경찰들을 배치해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SBS 배성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어제 경찰에 출석해 13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처장은 경찰 출석 전에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내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13시간이 넘는 경찰 조사를 받고 밖으로 나옵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면서도 사의를 표명한 이유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려고 노력했고 소상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소장님, 경찰 조사 전에 사의 표명하신 이유 무엇인가요? 경찰 출석 요구에 2차례 불응해 3차 소환에도 출석하지 않을 거란 전망과 달리 박 전 처장은 어제 오전 10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출석에 응하지 않았던 건 변호인단 준비가 늦어졌기 때문이라면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식에는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저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수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박 전 처장을 상대로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른바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군 경호부대 사병을 동원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적이 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2차례 소환에 불응한 박 전 처장에 대해 긴급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사직서를 제출했고 조사 도중 수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제 수사에 나설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후 앞으로 수사 상황에 따라 박 전 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SBS 김보미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른바 돈 입막음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취임이 열흘 남은 상태라 법원은 형을 면제하겠다고 했지만 중범죄자로 대통령이 되는 첫 사례가 됐습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뉴욕 형사법원에 화상으로 출석했습니다. 성인 영화배우가 자신과 벌였던 일을 말하지 못하도록 입막음용으로 회사 돈을 주고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를 놓고 판결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판사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34개 중범죄 혐의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취임이 열흘 남은 만큼 형은 면제하고 무조건 석방한다고 선고했습니다. Without encroaching upon the highest office in the land is an unconditional discharge. Sir, I wish you Godspeed as you assume your second term in office. 이 사건은 작년 5월에 배심원단 12명이 이미 유죄 판결을 내려서 최대 4년 징역형까지 가능한 상태에서 판사 결정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대통령에 당선된 만큼 소송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대법원에 선고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보수가 6대3으로 다수인 대법원도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트럼프 당선인은 범죄자인 상태로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첫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판사는 대통령의 면책 특권은 대통령이라는 직책에 주어지는 것일 뿐 트럼프 개인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오늘 판결을 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I think it's been a tremendous setback for New York and the New York court system. But the fact is that I'm totally innocent. I did nothing wrong. 트럼프 당선인은 이후 SNS에도 사기극이었다면서 완전히 기각됐어야 하는 일이라고 판결을 평가절하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기에 워싱턴 DC 수도권 일원에서 직장을 급습해 불법 체류, 불법 취업자들을 체포하는 일터 단속이 시범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 NBC 방송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인수팀은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 지도부와 만나 일터 급습을 시범 시행할 수 있는 인력과 물자 등을 점검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주요 타겟은 일기 때와 마찬가지로 서류 미비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 중인 농장과 건설 현장, 호텔, 식당, 청소, 조경업체와 육가공 공장 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른바 3D 업종에서는 종업원 4명 중 1명이 취업 자격이 없는 불법 취업자들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잠적할 경우 업체들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탠바이 하이 큐. 평양에서 SBS, 워싱턴에서 SBS 조성원입니다. 생생한 취재 현장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2025년 SBS 이브닝 뉴스가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무엇보다 안전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1월 10일 금요일 SBS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